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연희계의 표정도 각기 다릅니다.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연희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서 정말 찬반양론이 분분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탁재훈 씨 또 김주아 전 앵커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로 고소당한 탁재훈은 자동으로 취소가 될 예정인데요. 네. 반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김주아 전 앵커는 소송도 취소가 됩니다.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었는데요. 탁재훈은 아내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고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 소송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주아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남편 강 씨가 2008년 이후에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제가 됐다 해도 면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옥소리 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옥소리 씨는요, 지난 2007년이었죠. 네. 박철 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 새삼 주목을 받게 됐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옥소리는 2007년에 전 남편 박철에게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네. 옥소리는 이듬해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헌재는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같은 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죠. 옥소리는 형이 확정된 시점이 2008년 12월이라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 효력 시점인 2008년 11월 이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향후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옥소리는 지난해부터 연애활동 재기를 기약한다는 소리들이 많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향후 활동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예, 8년여 만에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났네요. 네. 이 연예계에서는요, 그동안 간통죄와 관련해서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유명한 사건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1962년이죠. 신인 배우 김지미와 당대 최고 스타 최무룡이 간통죄로 고소당해 둘 다 구속됐었습니다. 당시 최무룡의 부인이었던 배우 강효실이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었는데요. 결국 김지미가 집을 팔아 위자료 230만 원 등 약 300만 원을 강효실에게 주기로 합의를 하면서 석방이 됐었습니다. 네. 당시 300만 원은 지금 가치로는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7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정윤희도 간통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1984년 8월 모기업 임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돼 현장에서 연행돼 구속됐었죠. 두 사람은 합의를 하고 5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왔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로 활동했던 황수정도 간통 혐의로 고소가 됐었는데요. 황수정은 2001년 말 필리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그러면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로도 고소가 됐었는데요. 이후 부인이 고소를 취하했었죠. 이 밖에도 여러 건의 간통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간통죄가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요, 이 탁재훈 씨 또 김주아 전 앵커가 지금 현재 간통죄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네.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탁재훈은 이혼 소송 변론 기일이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앞서 부인이 외도설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탁재훈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탁재훈을 상대로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 앞서서 고소를 했다는 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뜻일 테고요. 반대로 탁재훈도 강경 대응을 한 건 그에 대한 채비가 됐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간통죄가 폐지된 게 별도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탁재훈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이혼 소송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고 난 다음에 이혼하자고 하면 경제력이 없는 아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마련한 법적인 장치인데요. 네. 그래서 탁재훈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죠. 이후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일단 탁재훈 쪽이 소송을 건 것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탁재훈 부인
부인 쪽에선 이혼을 하더라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 같습니다. 그건 탁재훈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 세간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이죠. 또 네. 김주아 전 앵커의 이 이혼 소송,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가요? 김주아 전 앵커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한데요. 네. 일단 지난 1월이죠. 김주아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아에게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남편 강 씨에게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김주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김주아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남편 강 씨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 원을 강 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했습니다. 네. 김주아에게 이제 남편이 쓴 각서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평이 많았죠. 이에 대해 김주아와 강 씨 모두 항소한 상태인데요. 김주아 전 앵커가 강 씨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한 건 이제 이혼 소송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텐데요. 그게 없던 일로 됐으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혼의 규칙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일 테고 이게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주아 이혼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인데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의미 있는 판례로 남을 것 같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이혼의 원인이 있는 쪽이 얼마나 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관련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간통죄 그동안 유지를 해야 한다, 폐지를 해야 한다, 네.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이렇게 간통죄 폐지가 연예계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간통죄의 원래 취지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래서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간통죄 폐지로 일단 연예계에서 송사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장 김주아 탁재훈 건만 해도 그렇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명확한 판례가 정해진 게 아니기에 김주아 탁재훈 이혼 소송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소송은 당분간 더욱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례가 될 테니까요. 예, 그동안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됐던 간통죄가 폐지되며 우려의 시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스타들 역시 간통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